한동훈에게 부담 안 주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 뒤에 못 만났잖아요. 그럼 앞으로 만나실 계획 뭐 이런 거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부담 안 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만나겠죠. 뭐 이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제목으로 잡혔는데 우선 이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실 총선 올해 초 그리고 총선 즈음 그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한 말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갈등의 어떤 시작점이 됐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그 목소리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석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런 얘기들이 총선 즈음에 계속 부각이 되고 나오면서 갈등설이 불거지고 그리고 총선 뒤에는 오찬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금 지배적이죠.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었지만 풀렸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잘 걸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게 뭔가 얘기가 있나 본데 이렇게 시작이 됐었죠. 자, 그런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받았어요. 거의 앞부분 질문과 마지막 뒷부분 질문인데. 근데 질문을 한동훈 전 위원장 질문이 딱 나오고 그걸 듣자 그렇게 미소를 줬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동훈 전 위원장 사퇴설 관련, 이게 아까 이제 오찬 얘기가 나온 게 저 지점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만날 계획이 있는가 질문을 듣고도 저렇게 약간 미소를 줬거든요. 이준우 전 의원. 저 미소의 의미는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의미는 저 질문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상했다. 그죠? 예, 준비했다 지금. 그렇죠. 예,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아마 참모들하고 수기 과정을 많이 거치고 거기에 사용할 멘트라든가 키워드 이런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상한 질문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예상한 거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거 하나.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의 검사시절 관계는 20년 넘었고요. 그다음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풍파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아주 이제 약간 고난도 시기를 겪었고 이제 이런 관계를 거쳐서 대통령으로 나오고 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는 다 겉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뿌리는 아주 든든하게 아직 붙어 있다.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저는 미소를 지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간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왜 옛날 직전의 관계는 부하 직원의 관계였었고 예. 또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또 이 시키는 일을 잘 실행해야 되는 그런 관계였었는데요.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을 치르면서 선대 위원장을 했었죠. 정치인으로 역할 그거는 사실 대통령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어쨌든 이뤄냈으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 관계가 새로 정립이 되는 거고 그걸 인정해주겠다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그러니까 사퇴설이 돌았던 상황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찬 자리에서 뭐 그런 말이 나왔었나 본데 오해가 있었지만 풀었다. 근데 동시에 그 뒷부분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이다. 잘할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얼핏 들으면 꼭 그건가?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행간을 읽는다고 하죠. 예. Between lines인데 행간을 읽어보면 이거는요. 그냥 우리는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까지 들으셨어요? 네. 뭐, 잘 걸어갈 네, 거라고 했는데. 잘 걸어갈 거야. 뭐 나는 뭐 그냥 신경 쓰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내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신경 써야 돼. 뭐 이런 것 같고요. 웃음은 그런 어떤 이야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못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웃죠. 어색하니까. 아, 미소로 넘어가고 가는 네. 거예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못하고 다른 아니, 그 얘기를 미소의 할 때 의미가 완전 다른데요, 지금. 저렇게 웃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마음과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미소가 지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얘기했잖아요. 또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위로를 위한 자리인데 그걸 위로해줄 대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전화는 안 할 거야 나는 이 얘기랑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면 돼. 이 두 가지 얘기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이다인데 정치인의 각자의 길을 잘 걸어갈 거다. 이렇게가 들어 이게 포함된 거다고 보시는 거네요. 알아서 잘 갈 거야. 뭐 이런. 미소의 의미도 완전히 다르게 두 분이 해석해 주는데 지금 또 다른 질문을 받았고 이제 뭐 만남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 좀 화면으로 따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 사항만. 한동훈 전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20년 넘게 교분을 맺어온 사이인데 한동훈과 언제든지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언제든지 지금 안 만난 상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재충전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을 안 주는 게 맞다. 기다린다. 만나긴 만날 거다. 이건데요. 박용훈 부의장. 네. 20년 넘게 맺어온 인연이라 그리고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얘기도 이게 확실히 좀 관계가 지금은 소원하다. 이거에 약간 방증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별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별까지 갔어요, 지금요. 완전히 조금 더 끝났다. 나가셨어요, 지금. 예. 왜냐하면 선거 기간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관계가 멀어질 만큼의 발언들을 자주 하셨거든요. 예.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압박 그리고 국정 책임이 처음에는 저에게 없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 날에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것도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을 거란 말이죠.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김기현 전 당대표, 이 김기현 당대표가 지지율 3%였는데 대통령과 그 주변 윤핵관들이 예.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서 당대표를 만들어놨더니 예.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사람들의 뭐 특히 말하는 오더 이런 것들을 안 들어서 정말 우리 식구인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을 해야겠다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세워놨더니 또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는 또 어떻게 하니 이철규 사무총장과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예.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좀 이별의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한 그 미소도 한동훈 위원장 과거에는 내가 참 아끼고 친했는데 이제는 남남이다. 소외를 생각하면서 지은 미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 보면은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신년 행사인가요? 그때 올 초에 있었던 신년 행사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1월 3일이군요.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아주 굉장히 저때는 흐뭇한 미소로 봐요. 누가 봐도. 그런데 오늘의 미소는 다시 볼까요? 약간 다른 건가요? 저거하고는. 그러니까 뭐 의미를 좀 다르게 좀 해석하고 계신데 가장 궁금한 거는 손정욱 변호사. 언제든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언제 만나는 겁니까? 지금 전화 통화도 지금 안 한 걸로 보이죠, 지금요? 언제 만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예. 대통령은 이제 섭섭함이 없어요. 오. 대통령은 이제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대인배입니다.
상당히 큰 형님 리더십으로 처음에는 이제 서로 섭섭함이 있었지만 예. 지금 이게 저는 다 풀린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한 위원장도 예. 지금 이제 그 성찰 반성 중인데 예. 본인이 이제 그 수어지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대통령이 물이면 본인이 물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갈량과 유비가 할 때 수어지교.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반윤으로는 미래가 없어요. 대통령하고 현직 대통령 3년 남았는데 예. 반윤 깃발로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가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이게 섭섭함이 더 크죠. 예. 대통령보다. 그런데 결국은요. 다시 이게 옛날로 원팀으로 갑니다. 가는데. 갑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예.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모임을 주선하고 있어요. 아 연락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아마 이제 조만간에 비대위원들하고 저는 오찬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독대도 만찬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제 곧 아마 있을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대입니까? 뭐 들으신 게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비서실장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아 그건 들으셨어요? 비서실장이 뭔가 지금 만나면 추진과 화해를 해야 준비를 되니까. 하고 있다 지금. 예. 자 그다음에 아까 그 대통령이 정치인의 길을 잘 간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예. 이거는요 한마디로 이게 그 세자로 책봉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홍준표 씨가 잘못 알고 있어요. 세자로 책봉했다가 폐세자인 게 아니고요. 폐가 되기 전에 세자가 되는데 그 전 단계가 없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능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라. 예. 원희룡, 오세훈, 예. 홍준표 많은 대권 주자가 있잖아요. 어느 한 명을 대통령이 편들어서 세자 책봉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덕담으로 본인이 잘해가 국민의 민심을 얻어라. 그러면 이게 잘 되길 바란다. 예. 이런 뜻입니다. 아주 원론적이고 이게 왜 관계가 멀어진 겁니까? 따라서 저는 뭐 저거는 덕담이에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민심을 얻어서 정치인으로 크게 되길 바란다. 예. 이렇게 말해준 거 아닙니까? 예. 역시 이제 두 분의 관계는요.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알겠습니다. 수어지교다. 뭐 또 이렇게 한자 성어까지 동원하셨는데 이주루 전 의원께 발언 거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좀 보태면요. 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의 패배는 본인 탓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총선 패배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렇죠. 질문에 대해서. 예, 그 질문에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의 평가다. 그래서 본인 탓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약간 만족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 아니냐는 취지였죠. 오늘 그렇죠. 설명은. 그렇죠.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 탓이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 탓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올 1월 달에 KBS 담화를 할 때는요. 약간 한동훈의 어떤 선거 캠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전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잘한 부분들을 좀 부각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잘 못한 부분을 자꾸 끄집어내니까 그런 불만 있는 걸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싹 바꾸고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서 내 탓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각자 자기 탓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조만간 만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신호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분이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요. 이게 지금. 근데 두 분 사이 해석은 저희가 맞을 겁니다. 저희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사정은 두 분이 더 잘 알겠지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을 지켜봤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숙제 내가지고 여기에 나가서 인사 한번 하셨다고 바로 파내셨잖아요. 그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저 말을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분들하고 친분 관계가 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쵸. 또 변호사님하고 저기 위원께서는 또 다양한 관계가 있으니까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편파적이라고 만들지 잘 아는 거지. 편파적인 건 아니죠. 편파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잘 아는 거죠. 잘 이해하고 있다. 예. 뭔가 좀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이게 뭐 갑자기 토론처럼 갔어요, 지금요. 자,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전당대회를 여는 게 큰 과제인데 열긴 열어야 돼요. 날씨가 더워지면. 근데 원래는 6월 말 7월 초로 거의 정해진 것 같다가 요즘에 새로 취임하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8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 달 이상 늦어지는 거예요. 미뤄지고. 뭐 연기론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약간 아니 왜 연기합니까?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6월 말 7월 초쯤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당의 혁신을 하자는 것이 이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윤 대표 말씀이 맞고요.
다만 이제 8월에 하기 때는 못 박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가 성실하게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강원 당지도 개정해야 된다는 게는 그 시간이 걸려요. 그거 함부로 했다가는요 후유증이 큽니다.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빠르게 하는 것이 이 황우여 비대위의 목적이죠. 선거에서 일단 패배를 하게 되면 그 지도부는 일단 이선으로 물러나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맞는 그런 문법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은 당분간은 물러나 계시는 게 맞긴 하죠.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연기론에 반대 목소리들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세 분 정도 꼽히죠. 윤재옥 전 원내대표, 이제 오늘부로 이제 전 원내대표가 되는 거죠.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혔으니까요. 6말 7초 전당대회로 총의가 이미 모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연기가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긴다. 또 다른 논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방금 들으셨죠? 이거 더 빨리 해야 된다. 8월 늦다. 그리고 더 여기다 추가해서 한동훈 당분간 물러나 있는 게 맞다. 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빨리 전당대회나 열어라.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빨리 당대표나 뽑아라. 빨리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준우 전 의원. 황우여 위원장은 지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6말 7초에 총의가 모인 건데 이거 연기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논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라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당대표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는 시간을 벌어준다. 이런 아마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정인을 위해서 시간을 좀 두고 약간 늦게 간다라는 예.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렇죠.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여론조사에서는요, 사실 차기 대권 후보라든가 국민의힘 쪽의 대권 후보라든가 또는 당 대표 주자로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요새 최근 여론조사 결과 계속 그래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2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총선 패배에서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로 나오게 되면 총선 패배에 대한 그 원인을 따지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왔을 경우에 예. 총선 패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아마 뭐 어떤 식으로 내든 간에 당대표로 나오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거고 거기서 만약에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지는 그런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데도 자산인데 그걸 우리가 키워주거나 지켜주지 못하고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겁니까? 상처가 나고 아예 잠룡에서 배제돼 버릴 수 있는 최악의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제 방점을 맞춰서 전당대회를 늦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걸 경쟁자들은 원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예. 이 당 대표 6말로 애정을 만약 한다 그러면 예. 당 대표 나가려면 후보자 신청을요 5월 20일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40일 전에는 후보자 신청을 마감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5월 10일인데 얼마 안 남았네요.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준비할 기간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예. 또 황우여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을 구성을 이제 못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전당대회를 6말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약간 현실적인 부분을 저는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경쟁자 입장 또는 한동훈 당대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예. 한동훈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제 이런 공격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용훈 부의장, 네. 방금 전에 화면에서 봤던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그렇다 치고요.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은 빨리 전당대회 열어라 지금. 그리고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위원장 보고 쉬어라 이런 취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왜 지금 8월 쪽으로 전당대회 여는 거 이걸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이분들은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되면은 예. 본인들의 출마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당선 가능성이 낮아져서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해서 8월 말로 연기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예.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거거든요. 윤재옥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또 다른 논란이 아마 그 대목인 것 같아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라면
6월 말 7월 초는 사실 좀 빠듯하거든요. 예. 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려면 우리가 운동하듯이 좀 준비 운동도 하고 도움 닫기도 좀 하고 예. 본 게임에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전당대회 날짜를 6말 7초로 못 박아놓고 역순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시간이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8월쯤 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좀 시간도 있고 그동안에 뭐 민생 행보 같은 뭐 것들을 하거나 예. 의원들을 만나거나 낙선자들을 만나거나 국민을 만나서 내가 출마할 여지나 가능성 그런 연기를 피울 수 있는데 6말 7초면 그게 좀 빠듯하다. 그래서 저는 뭐 황우영 원내대표가 지금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하는데 그거는 사실 변명 같고요. 예. 전당대회는 사실 사무직 당직자들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비대위원이 없다고 전당대회 못 여는 것은 이거는 약간 어불성설 같아요. 그래서 이 논란을 끝내려면 전당대회를 원칙대로 원래 예정됐던 대로 6말 7초로 하는 게 다양한 논란을 차단하는데 더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 룰이 지금 중요한 이슈거든요. 예. 100대 0으로 가느냐, 7대 3으로 가느냐. 룰. 이 룰이 문제가 당원들이 다 100% 비중으로 결정하느냐 그렇죠. 아니냐.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룰을 정하는 문제는 사무처에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구성하면서 인준을 거치고 전국위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계산한다 그러면 당원 이제 그 전당대회 룰 문제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아마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의견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뭐 말씀하신 동안 황우여 원내대표라고 하는데 비대위원장을 잘못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당대회 빨리 열어라. 룰 왜 바꾸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빨리 가라. 지금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거 촉박한데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누구 때문이란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만 연기론까지 나와서 이게 막 오해를 또 낳고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요. 아까 방금 전에 이제 패널 분들이 지지율 얘기 잠깐 하셨는데 오늘도 뭐 하나 더 공개가 된 게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예요. 누구로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 전체와 보수층을 나눴는데요. 전체 안에 이제 보수층만 따로 떼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전체는 여기는 이제 정치적 성향 상관없이 전체 조사한 거죠. 여기는 뭐 특정 정당 지지 상관없고 뭐 정치적 상관없이 다 모은 거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26.8 1등,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21.9, 그리고 나경원 당선인이 13.8. 이런 순서로 가고 있어요. 근데 보수층만 딱 좁혀 보면요, 달라집니다. 한동훈 40.4, 안철수 17.1. 확 벌어지는 거죠. 지금요.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 팬카페가 있는데 뭐 이름이 위두훈이 뭐 이렇죠. 요새 가입자가 뭐 급증하고 있다. 총선 끝난 뒤에 뭐 2배가 늘었다. 뭐 4만 명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손정욱 변호사. 보수층에서는 지금 압도적이에요. 지금 이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40% 넘어가는데요. 차이도 많이 나고 지금 2등하고.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조기 복귀의 명분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자꾸 반복되면은 지금? 지금 이제 일단 한 위원장이 나오면요. 예. 어떤 룰라도 게 됩니다. 이 룰이 말은 이제 지금처럼 당원 100% 하나, 바뀌든 그다음에 아니든 그 여론 30% 50% 반영하나 어떤 경우들은 이게 되긴 될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명분이죠. 예. 본인은 이제 책임지고 사퇴했는데 갑자기 나오는 게 맞는가? 이런 데 명분인데요. 제가 알기로요. 한 위원장의 마음이요. 예. 하루에 원래는 안 놀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봐요. 책임지고. 근데 날마다 이게 하루에 한 1%씩 출마 쪽으로 계속 옮기고 있대. 하루가 지나면 1%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거의 안 놀라고 8, 90%. 이번에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예. 한 타임 쉬야죠. 근데 지금 워낙 당이 어렵고 이재명 대표의 독주에 대항할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부, 강한 지도부가 없으니 예. 당원들이 계속 한동훈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마음이 하루에 1%씩 출마 쪽으로. 예. 그렇다면 기간이 늦게 할수록 1% 연기되면 될수록 거의 100%에 가깝네요. 그렇죠. 만약에 8월 달하고 내년에 하면 뭐 100%지. 이게 하루에 무슨- 1%씩 옮겨오니. 아니 수험생이 뭐 하루에 1점씩 올리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아마 이게 저는 8월 달 늦게 할수록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이게 성찰하고 재충전, 우리 충전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충전기 꼽으면. 예. 그처럼 이게 기간이 늦게 할수록 충전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이제 그래서 아마 경쟁자들은 빨리 하자. 빨리 하면 이게 늘 그게 명분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거고 아마 저는 황우여 이분이요. 한동훈 위원장을 편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게 좀 비판적이에요. 예. 따라서 이제 한동훈 도와주려고 준 건 아니고 예. 비대위라든지 룰이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충전하는데도 충전 있고 좀 시간 걸리고 하루에 1%씩 올라가고 있다. 들으면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갸우뚱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손욱 변호사 설명이 좀 그러네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당대표 선호도 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요. 아까 보수층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진보층만 따로 좀 떼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또 묘한 상황이 벌어져요. 중도층까지 하면은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건 전체 결과가 엇비슷하죠. 26.1, 그다음에 안철수 23.1. 근데 진보층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21.8로 가장 앞서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11.6으로 뒤집니다. 이 현상은 뭡니까? 진보층은 안철수 의원을 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저는 저기 우리가 색의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쭉 있잖아요. 이게 뭐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쭉 가다 보면 중간에 거쳐가는 색 뭐 이런 거 있듯이 그 중간 정도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있다고 봐요. 강성 지지층 그다음에 중간으로 오면서 이제 한동훈 그다음에 이제 진보 쪽으로 오면서 뭐 안철수나 뭐 이렇게 쓴소리 많이 하는 분들 내지는 뭐 강성 지지층이 미워하는 분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저건 역선택이잖아요. 아, 만약에 당대표 뽑을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는데 뭐 정당 지지 상관없이 한다면 저거 역선택으로 그렇죠. 저렇게 나타날 수 있다. 저거는 이제 역선택이 그리고 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철수 의원을 선택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진보층에서는요 보기 싫은 사람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덜 보기 싫은 사람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저게 주관식으로 했는지 객관식으로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객관식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고르게 봐요. 되니까. 고르게 되면 있는 데서 고르면 제일 그래도 덜 미운 사람이 안철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서 했다기보단 역선택으로 저는 이루어진 역선택 현상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덜 미운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예. 저 사람이 나오면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겠구나. 우리 당 후보가 쉽게 당선되겠구나. 그러니까 진보 측 이제 대선 후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향후에 대선 경쟁까지 그렇죠. 가면은 진보 낫겠구나. 측 대선 후보로 봤을 경우에 약간 전략적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상대가 좀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오면 좋겠다. 그런 선택으로 판단으로 저는 선택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까지 전략적 판단을 가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관여층 지지층만 그럴 거예요. 일반 지지층은 그렇게까지는 안 지금 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을 때 여론조사를 넣느냐, 얼마나 넣느냐, 아니면 아예 놓지 않느냐 지금 좀 유지하는데 지금 저 보니까 진보층 역선택 약간 가능성이 있어 보이도 하네요. 지금 약간 저런 다른 결과가 조금 나타났어요.